자, 이제 오늘 나갈 내용이 이제 2차 부등식이라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은 이제, 결론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이걸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자,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2차 함수에서 나온 단어이긴 한데, 이거랑 비슷해.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a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가 뭐,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런 애를 우리 2차 부등식이라고 해. 얘를 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당연히 A가 0이 아니겠지, 그치? 만약 A가 0이 돼버리면은 1차 부등식이 돼버릴 테니까,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애를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말할 거야, 그치? 뭐 이 정도는 니네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만약 여기가 능형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할 거라고. 그럼 이 2차 부등식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냥 이 2차 부등식을 좀 이제 함수화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얘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함수랑, 그지? 그 다음에 이 y는 0이라는, 이 y는 0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x축이거든, 그지? y는 0의 x축인 건 니네가 알고 있을 거야. 이제 이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그냥 얘를 봤을 때 그냥 2차 부등식인데, 이 2차 부등식을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이제 확장시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항상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처음 발생하는데,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 니네가 A가 양수냐 아니면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이 얘가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고민이라서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물론 이렇게 해서 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이걸로 통일시켜서 풀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한테 어떤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어떤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럼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은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우변을 0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얘를 무조건 아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아볼로. 왜 아볼로 만드냐면, 그냥 우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편의성을. 그러니까 이걸 꼭 아볼로 안 바꿔서 풀어도 문제될 건 없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자는 거야. 그럼 이걸 아볼로 어떻게 만드냐? 되게 간단하지. 그럼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아볼로 만들려면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버리면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요렇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봐. 어떤 부등식,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왔잖아?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생겼었다고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만약 문제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가 2보다 작다,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보면 2차 부등식이거든. 그럼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자는 거지. 이렇게 우변을 0으로. 얘를 이항시켜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하자냐면, 얘가 지금 위로 볼록이란 말이지. 이 그래프를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바꿔놓고 풀 거라서 그래. 근데 우리는 위로 볼록 그래프보다는 아무래도 아볼 그래프를 훨씬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꿔놓자 이거야.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이제 함수화시켜서, 쉽게 말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나타내 볼 거든.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이라는 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건데, 이거의 그래프,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서 그냥 2차 부등식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이거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니, 이렇게 묻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확장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린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그리는 걸 안 배운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라고, 이거. 그리고 이거는 왜, 이것도 잘 봐.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이유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편의성 때문에 그래. 지금 다 니네 편하게 풀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니네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다른 말로 하면 얘가 x축이잖아.
X축을 안 그릴 순 없거든. 니네가 X축을 무조건 그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X축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그냥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그려도 되니까. 그래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첫 번째 무슨 방법이 있냐면 일단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만약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얘를 판별식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도 있다 이거거든. 이 셋 중에 니네가 뭐를 선택하는 게 좋냐 이건 없어. 그냥 니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면 돼. 자, 나 같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딱 눈에 보이게 인수분해가 될 경우는 난 인수분해를 해서 그릴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이 바로 판별식이거든. 이 판별식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잖아. 얘를 있잖아. 니네 이 이차 함수에서 이거의 판별식을 잠깐 써본다라면 이거의 판별식이 이거잖아. 그지? 얘 판별식을 잠깐 쓰면 판별식 D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라서 얘가 양수일 거야. 그럼 얘가 양수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니네가 우리가 얘를 판별식을 썼거든. 이 이차 함수의 판별식을 쓴 이유가 얘가 양수다라는 거는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니네가 알 수 있어. 두 실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을 거냐면, 이게 X축이 이렇게 있다라면 이거의 그래프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니네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려도 되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자, 만약에 저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에, 그지? 반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테고, 제곱해주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플러스 2가 돼버릴 테니까 얘는 다시 쓰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해서 이거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라고 하면 당연히 x축은 이거보다 더 위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풀이 방법, 그리는 방법,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자, 이것처럼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y는 얘를 인수분해해버리면 x-1에 x-2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그려서, 해가, 이게 0 나오는 해가 x는 결국 1과 2이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해가 1과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라고 그려주는 방법. 그래서 니네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뭘로 그리는 게 편하냐?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려.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은 솔직히 판별식이거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판별식보다 니네가 이 해를 구하려면 결국은 인수분해야. 그래서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하진 않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니네가 이렇게 그렸다 쳐보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렸어.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테고,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잖아.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더 큰 부분이 어딨냐는 거지. 그럼 지금 니네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고, 여기에요 라고 니네가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봤어도 여기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봤어도 여기에요 라고 니네가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니네가 이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소리가, 이 2차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말이 이거의 x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소리거든.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주황색의 x의 범위니까 어차피 여기랑 여기를 또 찾아내야 돼. 여기서도 여기랑 여기를 찾아내야 돼. 결국 여기랑 여기를 찾아내는데 얘는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답을 쓰면 바로 쓸 수 있겠지. 이 부분의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x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면 됩니다 라고 풀어주는 거지. 만약 니네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어차피 이걸 구하려면 어차피 얘가 또 0 나오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0 나오는 값을 이용해서 해를 어차피 구해내야 돼. 이렇게 그렸어도 어차피 얘가 이렇게 놓고 풀어서 어차피 이거 0 나오는 값을 니네가 찾아내서 여기랑 여기가 1, 2다, 1, 2다라는 걸 찾아내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쉽게 말해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랑 여기의 범위를 x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하니까 x의 범위가 여기가 x는 1이니까 이거보다 왼쪽 부분이 다 큰 거고 이거보다 오른쪽 범위가 다 큰 거니까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이게 다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니네가 안 배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시 복습하는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일단 추천해주는 방법은 1번과 3번인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별로 쓰잘데기가 없어. 왜냐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별로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잘 사용 안 할 거고 니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풀이 방법과 판별식을 이용하는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거.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것만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여기처럼 봐봐. 어차피 이거랑 이걸 구해내야 되면 판별식을 쓰는 거 필요 없고 어차피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 x의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만약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한테 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해달래. 그지? 자 이 2차 분등식을 니한테 풀어달래. 그지? 자 그럼 2차 분등식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냐면 우변을 0으로 만드세요. 그지? 우변 0 만들어놨어. 니네 편하려고 푸는 거야. 두 번째 아볼로 만드세요. 아볼로 되어 있네. 그럼 세 번째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리세요거든. 자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쓰자는 거야.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프랑 y는 0 그래프 중에 얘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라면 니네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인수분해를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 바로 판별식으로 넘어가 버리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니네가 얘를 판별식을 한번 써주면 자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지금 허근을 갖는 상황이야 지금. 다시 말해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지. 이게 뭐를 한 거냐면 지금 니네가 뭐를 푼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푼 거거든. 그런데 얘가 허근이 나왔다는 소리는 얘가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지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봐. 얘를 판별식 써서 풀었는데 얘가 허근이 나온다는 소리는 분명히 이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x축이 있으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 건 확실한데 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거야. 아 이제 니네가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프인 거고 이 그래프가 y는 0 그래프거든. 이 y는 0 그래프가 다른 말로 하면 x축이니까.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야. 자, 이 분홍색 그래프가 흰색 부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지. 없잖아. 없지 그지? 이 분홍색 흰색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해가 없다가 돼버린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했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꼭 굳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다야 얘들아. 이게 여기서부터 쭉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냥 계속 이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뭐 여기에 뭐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얘들아 그냥 우리는 요거만 딱 기억하면 돼. 자 요렇게만 풀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생각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자 다시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자 마이너스 뭐 2x제곱 플러스 3x 뭐 플러스 뭐 인수분 안 되게 한번 해볼까? 5가 돼버리려나? 뭐 6?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6이 0 이상인 부분 이거 니네한테 풀어보래. 자 이런 2차 분식 정상적인 풀이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대로 돼야 니네가 이걸 좀 쉽게 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거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자 이런 2차 분식을 니네한테 풀어보래.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우변을 0으로 만들어라. 자 이거 2차 부등식인 거 확실하거든. 그럼 이거 풀어래. 이거 x의 범위 찾아달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변을 0으로 만들어라. 자 그러니까 니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었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아무래도 아볼이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볼로 바꾸자는 거.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바꾸라는 거야. 자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써보자고.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되면 자 봐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풀어주면 니네가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하죠.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그래프랑 y는 0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지금? 그러면 니네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거라고.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그리는 게 편한데 인수분해가 지금 니네 눈에 보다시피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뭘 할 거냐? 판별식을 쓰자는 거죠.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판별식은 뭘 쓰고 있는 거냐면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을 써주는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거의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왜? 판별t가 0보다 크다는 건 분명히 얘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날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이제 니네가 그렸어.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0인 거거든.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봤더니 야 이 그래프가 이 y는 0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근데 눈에 보이지? 여기 이 부분이 더 아래에 있잖아 지금 이 부분. 이때 이 부분에 x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구해야 되는 게 결국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 그래 결국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뭘 풀어야 되냐? 결국 근해 공식을 써줘야겠지. 그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버리나? 그래서 얘는 결국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돼버리는 거고. 따라온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 여기가 4분의 3 플러스 루트 17이 돼버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답을 써달라 그러니까 결국 답은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x의 범위는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7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4분의 3 플러스 루트 17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풀어주는 게 결국 답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냥 이게. 근데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레파토리는 이거거든.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원래. 얘다 이 2차 분응식 풀으라고 하면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정상인 거고 이 2차 분응식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인 거고 이 2차 분응식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줄여버리면 이걸 이제 좀 줄여버리면 이걸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잘 봐. 어차피 우리가 우변을 0으로 만들 거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우변을 우리가 분명히 0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볼로 만들자고 했거든.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무조건 아볼일 거고 무조건 우변 x축이랑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고 내가 말하는 건 무조건 그지?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볼일 거고 무조건 x축 이렇게 물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겠지 그지? 그건 나도 몰라.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잘 봐봐. 얘가 만약에 범위가 어떤 fx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얘가 만약에 0 이하다 이런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잖아? 그럼 답이 어디냐면 무조건 여기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두 해의 사이 값이 답인 거야. 만약에 fx가 만약에 네가 그린 이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어디가 답인 거냐면 0보다 큰 부분이 이쪽 부분이잖아. 그래서 양쪽 값, 다시 말해서 이걸 해로 가는 알파, 베타를 구했을 때 0 이하다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의 사이 값이 답이 되는 거고 0보다 크다라고 해버리면 이쪽 양 끝값, 그 알파랑 베타의 양 끝값이 답이 돼버리지 않냐 이거야 내가 말하는 건.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잘 봐. 니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 만약에 그래프가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니네가 어차피 해는 필요해서 구할 거라고. 그럼 만약에 얘가 0 이하인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답이 요거 하나만 되는 거고.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시오라고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해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해가 생기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다시 가봐. 자, 이거를 니네가 잘 생각해. 정확하게 푸는 방법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부터 좀 쉽게 푸는 방법 설명할게. 자, 일단 니네한테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왔잖아, 만약. 자, 봐봐. 이런 2차 부등식이 나왔잖아.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이 할 거 아니야. 자, 우변을 0,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일단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두 번째 뭐 할 거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거 아니냐. 지금 여기까지. 문제될 거 전혀 없지?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얘가 0 나오는 값을 먼저 구하지 않아 지금. 왜냐면 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나오는 값을 니네가 계속 먼저 구할 거라고. 그래야지만 이거의 기준점이 잡힌다고. 이쪽 사이를 구할 건지 양쪽을 구할 건지를. 그래서 이게 0 나오는 값을 니네가 먼저 구할 거야 이렇게. 1 또는 2라고. 그래서 니네가 1과 2가 나왔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이 fx라는 함수가 0보다 큰 쪽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쪽과 이쪽이 답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답은 그냥 뭐가 되냐.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고 써버리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지금? 자, 엄청나게 줄인 거야. 지금 다시 볼게. 자, 지금 다시 봐봐. 얘들아, 난 여기서 지금 이 과정을 엄청나게 많이 생략한 건데 왜 이렇게 생략이 됐는지를 알아야 돼, 그지? 피곤하지, 학교 가니까. 자, 봐봐. 자, 잘 들어봤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 자,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말이거든. 여기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니네가 우변 0 만들고 아볼 만드는 건 뭐 니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이걸 x축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지금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 거고 이게 x축인 건데 어차피 니네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의 부분을 구하라니까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구해야 되는 게 답이라는 건 니네가 알아. 그럼 이걸 구하려면 결국은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구하려면 결국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냥 2차 방식을 풀자라는 거야. 그래서 풀었던 여기가 1과 2가 나오기 때문에 아, 얘가 만약에 0보다 크잖아? 그럼 양쪽 끝값이구나. 이 해를 기준으로 양쪽 값이구나. 왜 양쪽 값이냐? 무조건 우린 아볼로 그렸고 더 큰 부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답이 x는 1보다 작고 또는 x는 2보다 커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해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니네는 솔직히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 지금은. 어차피 니네 이거 시험 보려면 아직 멀었잖아. 그래서 이해하고 푸는 게 더 좋은데 솔직히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2차 부등식을 풀으라 그러면 그냥 2차 부등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0보다 크면 이 해를 기점으로 양쪽 값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라면 뭐 이렇게 이게 반대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문제가 나왔다라면 이걸 기점으로 분명히 이 안쪽 값이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안쪽 값이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 이해했냐? 지금 무슨 말인지 내가 하는 말? 자, 다시 봐봐. 자, 이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니네한테 아까 전에 제대로 풀어주는 방법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이거 풀으래. 그럼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변 0 만들고 아볼로 만들었어. 그럼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인 이 해를 먼저 구하란 말이야. 근데 이 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먼저 판별식 쓸 거 아니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허근 나온다는 건 니네가 알았어. 그럼 해가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해가 없다는 소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니네가 아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니까 없잖아. 그 답은 해가 없다 이렇게 풀면 끝난다고. 해가 없다 이렇게. 자, 다시 봐봐. 자, 지금 니네한테 이 문제를 풀으래. 자,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제 이해해야 돼. 마지막이야. 자, 이거 니네한테 풀으래. 그럼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풀어. 자,
그냥 어떤 방정식을 푼다.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 우변을 0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풀어 그냥. 그럼 니네가 뭘 할 거냐? 이걸 딱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바로 니네 이제부터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란 말이야. 해를 구하기 전에 니네가 제일 먼저 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쓸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딱 쓴 다음에 해 나오면 그냥 해 구하라고. x는 아까 그 대공식 써가지고 풀어봐서 알겠지만 2분의 저 위에 써놨지? 4분의 3 뿔마 루트 17이 나온다며 니네가 이거 방정식 풀면 이렇게 나온다며. 그럼 답이 뭐냐면 잘 봐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그래프는 이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답이 얘 기준으로 사이값이 될 거라는 거야. 작은 놈보다 크고 큰 놈보단 작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이해했지? 솔직히 뭐 처음 배우는 거 아니니까 뭐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니네가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의 풀이 방식이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한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돼. 잘 봐. 2x-1에 그지? x 플러스 3이 이거 풀어달라 그러면 그냥 니네 딱 보자마자 2차 부등식이네? 그럼 2차 부등식이라는 건 일단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자야. 그냥 이거 0 나오는 값 찾아주세요야. 그냥 0 나오는 값 구해서 x는 얼마라고 얘들아?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이라면서. 그런데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해. 무조건 아볼이거든? 무조건 아볼인데 0보다 작다라는 소리니까 분명히 사이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답이 뭐냐 그럼 x는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요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풀어주면 끝난다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2차 부등식도 알고 보니까 2차 방정식과 풀이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2차 부등식도 똑같이 풀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뭐 2차 부등식은 내가 봤을 때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떤 2차 부등식이 나오든 간에 이거를 벗어나진 않아.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레파토리하고 똑같아. 니네 이거 2차 부등식 풀 줄 아니? 니네 이거 2차 부등식 풀 줄 아니? 그러면 해를 줄 테니까 식을 구해봐. 해를 줄 테니까 식을 구해봐.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아니야? 수학이. 그러면 결국은 얘가 왜 이렇게 나왔었는지를 니네가 이 머릿속에 이것만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다라면 이거를 해로 갖는 부등식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바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분의 1이 해인 거고 최고차항은 나도 모르겠어. 단 a는 무조건 양수인 건 확실해. 그러면서 이 사이 값이 들어가려면 해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인 상황에서 이 사이 값을 말했기 때문에 x축보단 작아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가 x축보단 작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지 뭐. 이거랑 똑같은 말이지. 물론 최고차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문제에서 추가로 주어질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등식의 해는 모두 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가 5여도 해가 이거고 3이어도 이거고 1이어도 이거니까. 결국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거. 그 말이 여기 쓰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내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만약에 문제가 거꾸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x가 5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면 이게 어떻게 생겼었는지만 생각해. 그냥 무조건 아볼이라고 우린 통일해버렸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인 거니까 지금 답이 이건 거잖아. 여기랑 여기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니한테?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분명히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5. 그런데 얘는 분명히 최고차항은 뭔지는 모르겠고 x축이랑 비교했을 때 더 위에 부분이 답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부분이 답인 걸 찾아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단 a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게 다야.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솔직히 끝난 거야. 2차 부등식 내용이 근데 생각보다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2차 부등식 내용이 조금은 어렵긴 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끝나. 그리고 나면 저 뒤로 넘어가잖아. 개념 5번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개념 5번은 이 단원 자체가 2차 부등식이 아니야. 개념 5번과 개념 6번의 이름을 보면 알다시피 다시 우린 2차 방정식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게 이 단원은 지금 2차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런데 이걸 왜 여기서 배우냐면 이건 지금 다시 2차 방정식 단원이야.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다시 2차 방정식에서 배우냐면 이 문제를 푸는 계산 과정에서 이 문제를 푸는 이 계산 과정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2차 부등식 단원에서 배우는 것뿐이야. 다시 가보자. 잡아봐. 무슨 말이냐면 자, 니네한테 그냥 생각해봐. 다시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왔어. 자, 우리 다시 2차 방정식이야. 자, 내가 니네한테 그냥 물어볼게. 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란 어떤 2차 방식이 있대. 당연히 2차 방식이란 말 자체가 벌써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니네한테 포함된 거겠지, 그지? 그런데 야, 이 2차 방정식이 있잖아.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래 이렇게 니네한테 말해줘. 야,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래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잘 봐.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래 라고 말하잖아. 그럼 니네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두 근이 나온다면서. 여기서 의미하는 두 근은 무조건 두 실근을 의미하는 거야. 왜냐하면 쌤, 두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자, 허근이라는 거는 벌써 양수 음수의 의미가 없습니다. 니네 마이너스 2i가 음수니? 아니야. 5i가 양수니? 아니야. i라는 애는 부호 자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벌써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라는 말 자체가 벌써 두 근은 실근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두 근인데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근도 두 근으로 본다. 중근으로. 중근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두 근인데 그 두 개의 근이 중복됐다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판별띠가 0 이상이겠지. 그치? 판별띠가 0 이상. 판별띠가 0 이상. 이해했습니까? 판별띠가 0 이상. 두 근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라고? 야, 그럼 니네 생각해봐. 당연히 두 근의 합도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 두 근의 곱도 뭐일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분명히 두 근은 모두 다 양수이지 않겠냐. 이게 다야. 잘 봐. 여기서 지금 니한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지. 그냥 새로 나온 내용이 전혀 없어. 그냥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고 니한테 말해줬거든. 그럼 니네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그럼 분명히 두 근을 가질 테니까 판별띠는 0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당연히 두 근의 합도 양수일 테고. 마지막으로 두 근의 곱도 모두 다 양수이지 않겠냐. 이게 다야. 이것만 풀어주면 돼. 그런데 이 풀이 과정에서 부등식을 풀다 보면 이 부등식에서 이 중간 계산 과정에서 그냥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것 뿐이지 2차 부등식 내용이 아니야. 그냥 2차 방식 내용이야. 어떤 2차 방정식이 모두 다 두 근이 양수래. 아니 그럼 당연히 판별띠가 0 이상해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양수해야 되고 알파 베타 양수해야지 뭐 충분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만약에 야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그럼 이번엔 그럼 또 마찬가지로 판별띠가 0 이상이어야 될 테고 그지?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도 당연히 음수이지 않겠어?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음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양수가 돼버릴 거야. 왜? 두 근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가 돼버리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킨다라는 걸 니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잘 봐봐. 이번에는 두 근이 부호가 다르대. 잘 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 그럼 니네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할게. 쌤,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고요? 그럼 니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근이란 말 나왔으니까 판별띠는 일단 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지?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뭘까 생각해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뭔지 알 수가 없잖아. 니네 알파 플러스 베타 뭔지 알겠어?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고. 그치? 왜냐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두 근을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어떻겠어 얘들아? 무조건 음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확인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여기 여기 모든 책에 보면 알파 베타가 음수? 판별식들을 왜 안 썼지? 라는 게 의문점이야. 왜 안 써도 되는지를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 잘 봐. 니네 판별식 D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시잖아. 그지?
그렇지? 그런데 니네 알파 베타가 음수다라는 걸 확인하면 벌써 뭘 확인한 거냐면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걸 확인한 거 아니야 지금 니네가? 알파 베타 음수다라는 게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려나? 자 봐봐 어쨌든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걸 니네가 확인 작업한 거지. 그러면 A분의 C가 음수라는 소리는 A랑 C의 부호가 달라요라는 걸 니네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소리는 A분의 C가 음수라는 소리고 A분의 C가 음수라는 소리는 A랑 C의 부호가 달라요라는 걸 니네가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풀 거라고. 그러면 잘 봐봐. 니네 얘 무조건 양수지. 그리고 얘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지. 왜? 이걸 니네가 A분의 C가 음수일 거라며. 이 문제를 풀려면 A분의 C가 음수가 돼야 된다며. 그럼 얘가 무조건 음수니까 얘 무조건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다 양수니까 얘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굳이 이거를 확인했으면 이걸 확인할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니네 만약에 야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럼 니네가 x가 4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필요 있냐?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x가 5보다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니네 갑자기 이래. 야 x는 5보다 커 이랬거든. 그러면 내가 니네 갑자기 이래. 야 그럼 x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봐. 헛소리잖아 지금. 자 x가 내가 5보다 커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니네한테 굳이 야 x 음수니 양수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의미 없는 질문 아니야? 이게 그런 느낌이야. 잘 봐. 니네가 여기서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거를 풀면 굳이 이걸 풀었다는 소리는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걸 풀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굳이 풀어야 되니 이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안 푸는 것 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니네가 의문점이 풀면요. 풀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풀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 아우 쌤 이거 헷갈려요. 그러면 저는 그냥 두근 나오면 다 풀래요. 풀어도 돼.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냥 줄여놓은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판별띠가 0 이상이다라는 걸 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풀어도 되는데 굳이 안 풀어도 돼. 이걸 지금 니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왜 안 풀어도 된다고? 어차피 A씨는 무조건 부호가 달라요를 여기서 풀었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이런 거야. 자, 어떤 2차 방식이 이렇게 나왔대, 문제가. 이거 한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 자, 어떤 2차 방식이 이렇게 나왔대.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있잖아. 두근이 있나 봐. 근데 그 두근이 모두 다 양수이고 싶대.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양수이고 싶대.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거야. 이 2차 방식의 해를 구할 건데, 그지? 이 해가 이렇게 알파 또는 베타인데 이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르면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이고 싶다는 거야, 지금. 그럼 니네가 이걸 푸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그냥 얘를 근해 공식 쓰는 거야, 그냥 직접. 그치? 얘가 근해 공식 쓸 수는 있잖아. 너무 더럽게 나와서 그렇지, 그치?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걸 니네가 확인한 다음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A의 범위를 찾아내고 여기서 A의 범위를 찾아내도 문제될 건 없어. 근데 끔찍하지? 니네가 생각해봐도 얘 근해 공식 쓰려면 이 2차 방식의 해를 구하려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이 알파 베타가 모두 다 양수라고? 그럼 어떠면 되냐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일단 얘는 판별띠가 0보다는 커야 될 겁니다. 이걸 반드시 만족해줘야 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이니까 분명히 두근의 합도 무조건 양수이겠네. 그 다음 두근의 곱도 무조건 양수이. 이거만 확인해주면 니네가 이거랑 이거만 확인해주면 어차피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근이 양수인 건 확실한 거잖아. 니네가 이 세 가지만 확실해주면.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했지? 그럼 풀어보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자 여기서 이게 2차 부등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 뿐이라고. 자 이거 풀 때 우리가 우변이 0인 건 확실한데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우리 3a 제곱으로 바꿔주고 싶지 않냐? 그럼 마이너스 12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겠지. 이해했지? 그럼 이거 풀어줄 때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뭐 풀 거야? 우리 이거 풀 거잖아. 이거 어차피 3a 제곱 마이너스 12a는 0이다라고 놓고 풀 거라고. 그래서 결국 3a로 묶어버리니까 a 마이너스 4는 0이 나오니까 결국 a의 값이 0 또는 4가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답은 4의 값이겠네. 그래서 이거의 답은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a는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찾아놨어. 그치? 세 번째.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뭐야? a분의 c. a제곱 마이너스 3a가 양수여야 된대. 또 2차 부등식이잖아. 오늘 배운 내용이지? 얘 어떻게 풀자고? 얘를 그냥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해를 찾아낸 다음에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범위가 어디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a는 양 끝값이 돼버려서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다가 돼버리는 거겠지.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도 만족하면서 이거도 만족해야지만 해를 갖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만 만족한다고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되는 거야? 아니지. 그냥 이거만 만족한다는 건 그냥 서로 다른 두 근만 갖는 거지. 이거만 만족한다는 거는 그냥 두 근의 합이 양수다라는 거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만 만족한다는 건 그냥 두 근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니까 이걸 한꺼번에 그려주면 a가 0보다 크면서 4보다 작아야 하면서 a는 양수여야 하면서 a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3보다 크다라는 거를 만족하는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범위가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a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줘. 이해했지? 그러니까 방정식 단원인데 그냥 계산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서로 다른 두 양수. 그러니까 이거만 확인하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건 알지만 그 두 근이 양수인 건 몰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까지 확인한다고 한다고 해서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보장은 없어. 왜? 두 근의 합이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양수인 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두 근의 합이 양수인데 두 근의 곱도 양수다라고 하면 확실히 둘 다 양수다라는 걸 니네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자라는 거.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는 단어냐. 그리고 나면 또 오른쪽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거든. 잘 봐봐. 그러니까 이 내용이랑 지금 이 내용은 그냥 완전 똑같은 내용인데 자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뿐이야. 자 이번엔 또 뭐라고 했냐면 자 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자 이번에 또 이거야. 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니 2차 방식을 풀 거거든. 이번에 또 다시 2차 방식 단어냐. 그런데 이 두 근이 이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이걸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자 이거도 그냥 무식하게 푼다라면 선생님 전 무식하게 풀겠습니다. 그냥 얘를 인수분해, 얘를 근해 공식 써가지고 그지? 이렇게 두 근이 나오면 그지? 얘도 p보다 크고 얘도 p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부등식 풀고 이 부등식 풀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도 돼.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아주 끔찍할 겁니다. 풀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걸 이제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단순하게 말고 좀 머릿속으로 해봐. 이게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두 근이 나오는데 그 x의 값이 만약에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고? 그럼 얘를 함수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랑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근이 이렇게 니네가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p가
이쪽에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쪽에? 니네가 지금 이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에 의해서 나온 게 우린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앞에서 다 다루고 온 내용이지. 그럼 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P가 요쪽에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니네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경이 요렇게 생기는 게 아주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기면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거잖아. 다시 한번 말해볼게.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생기는데 그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식을 이렇게 생기면 되겠구나라는 걸 니네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지. 여기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건 이 방정식이 해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라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일 건데 그 두 개 만나는 교점 알파 베타가 모두 다 P보다 크다라고? 이런 그림이면 되겠네, 이거지.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하려면 잘 봐.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되겠어? 그래프가 일단 잘 봐.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요 라는 걸 이용해서 판별식 D가 일단 0보다 커야겠지.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물론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는 거잖아. 중근 나와서 얘를 두 근이라고 보고 P가 이렇게 생겨도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판별 D가 0 이상이면 돼, 일단. 됐지? 지금 나 뭐 한 거야?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생기면 돼요 라고 한번 그려줬어.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P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니네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P가 이쪽에 있어요 라는 걸 말해주고 싶잖아. 그걸 어떻게 말할 거냐면 이 함수에다가, 자, 잘 봐. 우리 이 함수가 지금 이 함수잖아. 그럼 이 함수에다가 P를 대입하잖아? 그럼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맞지? 왜냐면 잘 봐봐. 니네가 지금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잖아. 근데 P는 이쪽에 있어야 된다면서. 그럼 지금 이 함수의 이름이 이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 P를 뚝 대입하면 그거의 Y값이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 함수를 내가 그냥 fx라고 한다라면, 그지? fp의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어야지, 니네 생각에. 쌤, P가 꼭 이쪽에 있을 필요 없고 P가 이쪽에 있으면 어쩌려고요? 이거 아니야? 지금 세 번째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내가 니네한테 이 그림을 설명해주고 싶은데 판별 D가 0 이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벌써 이 그래프가 만족한다는 걸 내가 니네한테 설명했어. 그 다음 두 번째 P가 여기 있다는 걸 내가 니네한테 설명해주고 싶은데 야, P가 여기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이 함수에다 P를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네? 왜냐면 P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음수 나왔을 거 아니냐는 거지, 내가 말하는. 여기다 P 대비해서 여기다 대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X축이니까, 그치? P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야겠네라는 건 생각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쌤, 이것만 확인하면 P가 여기 있는지 모르지 않냐는 거. 여기 있으면 두 근보다 P가 더 큰데? 그럼 P가 여기 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 해서 마지막 생각한 게 P가 이 이차함수보다 왼쪽에 있어요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이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인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점으로 이거를 기점으로 P가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요라고 설명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P보다 크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왔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니네가. 당연히 처음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요런 그림이구나. 요런 그림. 이 두 근이 여기 나오는 이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크니까 P가 여기 있어야겠네라는 생각을 했거든.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단 두 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 D가 0 이상이에요라는 거 먼저 한번 써준 거고. 그 다음 P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그거의 Y값이 양수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런데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 축의 방식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니한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볼래? 니네가 세울 수 있을 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다 Q보다 작다고? 일단 두근이 나오긴 해야 되니까 판별띠가 0 이상이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다음에 두근이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이 두근이 모두 다 Q보다 작으면 Q는 이쪽에 있어야겠네 라는 생각을 니네가 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FQ를 대입하면 무조건 FQ는 양수가 나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이것만 확인하면 Q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Q가 이쪽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랑 Q랑 비교했을 때 Q가 더 커야 된다. 이거 세 가지 확인해 주면 무조건 Q는 두근보다 큰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잘 봐봐. 두근 사이에 R이 있다고 한번 해볼래? 자, 이거 니가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생긴 거냐? 그림을 확인해봐. 두근 사이에 일단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니까, 그지? 일단 판별띠가 0 이상이어야겠네요 라는 건 또 니네가 생각을 했어, 그지? 두근 사이에? 왜냐면 두근이 나와야 되니 두근 사이에. 그럼 여기서 두근 사이에 라고 했으니까 판별띠는 무조건 0보다 커야겠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두근 사이라는 건 어쨌든 두근 사이에 뭔가가 존재하려면 방향 판별띠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지만 두근 사이에 뭔가 공간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근데 두근 사이에 R이 있대. 그럼 여기가 R 어딘가 이렇게 R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R은 뭐가 됩니까, 얘들아? 무조건 음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두근 사이에 R이 있다면서. 그럼 이 함수가 지금 Y는 fx 함수잖아. 그럼 여기 R을 대입하잖아? 그럼 그 값은 무조건 음수만 나오면 무조건 R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R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든지 다. 끝. 선생님, 추계방식은요? 추계방식 뭐 쓸 일이 왜 있어? 우리가 추계방식 아까 왜 썼었어? 이게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이게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썼던 건데, 이 R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가 뭔 상관이야? 그냥 두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여기도 맨 마지막에 보면 얘가 빠져 있을 거야.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면 해보면 얘만 확인하지. 왜 얘만 확인하나 이제 잠깐 설명을 해준다라면, 얘가 벌써 이 함수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온다는 자체가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 함수에다가, 이 y는 fx 함수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자체가, 왜냐면 이렇게 생겼으면 음수 안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생겨도 음수 안 나올 거 아니야, 뭘 집어넣어도. 근데 음수가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니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맞지? 왜냐면 이 첫 번째 그래프만 fx에 뭘 집어넣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봐도 얘들아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음수 안 나오지.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다 양수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이걸 쓴 거라서 쓰지 않아도 돼. 물론 써도 됩니다. 그냥 줄여준 것뿐이, 알겠지? 됐지? 자, 마지막 내용은 그냥 이거 두 개 짬뽕 해놓은 거야. 두근 사이에 PQ가 있다는 소리는 당연히 그래프가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으니까 당연히 판별띠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0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P도 양수여야 되는 거고 FQ도 양수여야 되는 건데, P랑 Q 사이 알파 베타 다 있으니까 여기 추계 방식 마이너스 2A분의 B를 비교했을 때는 P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Q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그냥 네 번째 써놓은 것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보통 줄여서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판축함, 그래서 판축함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도 해. 판축함. 판축함. 또는 뭐 파남축. 이건 뭐 니네 편한 대로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고. 이게 다야. 이렇게 하면 2차 부등식이 끝나는데, 자, 요 내용도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도. 얘들아, 지금 여기 봐봐.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지? 근데 이걸 왜 여기서 배웠냐고? 이거 중간에 나와서 그냥. 중간에 나와서 그냥. 계산하는 데 나왔어. 자, 16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다시 2차 방식 단어냐?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데, 일단 서로 다른 두근.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간 일단 판별띠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작다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나온 거였어? y는 쉽게 말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랑 이 x축과 만나서 나오는 이거랑 이게 알파 베타 아니냐 이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작대.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1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지금 1이. 그럼 이 그림을 설명해보면 일단 판별띠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1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f에 1을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그지? 1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 나와야겠지 그지? 그 함수값은 무조건 함수값. 그런데 1을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는 게 여기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추계 방식 이게 추계 방식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빈 거 알지?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빈 거 이거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지. 추계 방식 마이너스 2a분의 빈 거 얘랑 누구랑 1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1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이거 풀어주면 돼. 이렇게 세 가지. 자 판별식부터 풀겠습니다. 판별식부터 풀어주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일단 양수여야 되니까 4 날아갈 테니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양수여야 되니까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이 양수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했지?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이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이 양수여야 되겠다.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1. 그럼 이거 2차 분식 그냥 바로 쓰자. 0 나오는 값이 결국 k는 마이너스 2랑 1인 거 알고 있지? 오늘 이거 배운 거야 2차 분식. 근데 얘가 모두 다 0보다 크다라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인 거 알고 있지? 오늘 계속 한 내용이야. 이렇게 양쪽 끝값이야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 외워버려도 돼. 그래서 k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k는 1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 2일 테고 여기가 1일 텐데 문제에서 이게 0보다 큰 부분이 여기랑 여기 부분이잖아. 이걸 x축으로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 부분이에요. 그때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x는 k보다 커야 돼. 됐지? 그래서 이거 하나 푸는 거고. 두 번째 f1이 양수여야 된다면서. 자, f1이 양수여야 된다. f1을 구할까? 자, f1을 구하겠습니다. 1 대입해봐. 1 마이너스 2k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양수여야 된대. 결국 넘어가면서 3은 3k 그래서 k는 일단 1보다 작아요. 따라한 거 맞지? 이거 두 개만 확인하면 1이 이쪽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마지막 이거 이거 풀로 바뀌어버리고 이거 날아가니까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자 이거도 만족해야 하고 이거도 만족해야 되고 이거도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셋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려보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는 크고 그지 이거? 또는 k는 1보다 작아야 하고 세 번째 k는 1보다 또 작아야 한다고?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부분 여기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k의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결국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답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정수 k의 값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해했지? 2차 부등식 내용이 뭐 여기 5번 6번 요 내용은 계속 나와야 되더라. 고3 때까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5번 6번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2차 부등식의 풀이야. 그런데 이 2차 부등식의 풀이가 있잖아. 여기 뭐 개념 1번, 개념 2번, 뭐 개념 3번에 이렇게 의해서 막 나와 있는데 자, 개념 3번 문제도 그냥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3번은 있잖아. 개념 3번에도 문제 한 문제만 보고 끝낼게. 니네가 이 위에 있는 개념 3번을 외우면 안 돼. 자, 그냥 생각해서 풀어야 돼. 잘 봐.
니네가 이해만 하면 충분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만족한대. 자, 니네가 원하는 모양대로 다 만들어줬어. 우변 0, 오케이. 좌변 아볼, 오케이. 그런데 모든 실수에 의해서 이 2차 부등식 다 0 이상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는 모두 다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다 0 이상 맞습니까? 이거 다 0 이상 맞잖아, 이거 그래프. 왜? 여기가 0인데 여기가 x축인데 이 그래프 다 0 이상 맞는 거잖아. 이거 당연히 모두 다 0 이상 아닙니까? x 모든 전 범위에서 다? 그러니까 결국 니네 뭐만 풀면 되는 거야? 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왜? 이때가 판별식 d가 0일 때고 이때가 해가 없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거든. 그래서 판별식 d는 0이야. 그래서 b의 제곱에 뭐야 이거 정리해야 되는구나. 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5가 0 이상인 상태에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하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뭔가를 외워서 위에 있는 것처럼 뭔가 얘가 뭐일 때는 뭘 만족해야 되고 뭐일 때는 뭘 만족해야 되고 뭐일 때는 뭘 만족해야 된다. 이 내용이 아니라 니네가 그냥 생각해서 푸는 거야. 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자,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봐봐. 이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해야 된대. 그럼 자, 4번 한번 봐볼까? 4번. 자, 이 그래프가 모든 실수에서 다 이래야 된대. 그러면 니네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이어야 된다고? 얘가 지금 2차 부등식은 확실하거든. 2차 방식. 얘가 무조건 다 0이어야 된다. 그럼 니네 생각해봐. 아볼일 때는 어떻게 그려도 모두 다 0 이하일 수는 없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려도 모두 0 이하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0 이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A는 뭐 해야 되고? 위로 블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겠지. 또는 같아도 되고. 왜? 이게 중간 갖는 거니까 판별식 d가 같은 거고. 이건 뭐야? 안 만나는 거니까 해가 없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해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잖아. 해의 개수. 그치? 해의 개수를 이용해서 x축과의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려고 하면 더 어려워진다. 그냥 니네가 이해해서 풀면 돼. 알겠지?